안녕하세요. 홍구슬의 작가TV 처음 인사드려요. 저는 글쓰기, 책쓰기에 관심이 많은 브런치 작가입니다. 그래서 작가분들을 만나 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 채널에서는 작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의미로 저는 목소리만 나와요. 공감 가는 이야기와 유용한 지혜들을 구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랑하되 애쓰지 말 것의 저자 김은희 작가님이 첫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축하드려요. 우선 간단하게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되 애쓰지 말 것의 저자 김은희입니다. 제가 저 출판사 직원들이 김은희 작가가 킹덤의 김은희 작가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육아 에세이도 썼냐고 누가 물어봤대요. 근데 저는 그 킹덤의 김은희 작가는 아니고요. 예, 같은 이름을 가진 김은희입니다. 저는 호텔에서 한 15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중에 한 7년은 워킹맘으로 살았었고, 그리고 그 호텔을 그만둔 이후에는 한 5년 정도 이제 전업맘으로 이제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느끼고 이제 깨달았던 점들을 책에 담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한마디로 소개를 한다면 사랑하되 애쓰지 말 것은 육아로 시작해서 아이를 기르는 육아로 시작해서 결국은 엄마인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나 아자를 써서 그런 육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네. 그러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에피소드. 네, 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호텔을 그만두고 이제 엄마로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야심차게 집에서 이제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간을 제가 굉장한 그 엄마 사춘기의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짧게는 제가 묻지마 투자도 해서 그 퇴직금의 절반을 날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좌절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정말 인생의 전환점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기에서 카톡하고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그래도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이제 카톡을 확인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고무장갑을 막 벗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저희 큰딸 아이의 엄마한테 온 카톡인데 저랑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셨는데 이제 카톡 내용은 노후 설계로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한다고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에 있는 회의실에서 하니까 이제 참석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나랑 같은 엄마인데 강의를 한다고? 이제 거기에 제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바로 그 다음날 이제 갔죠. 가서 한 2시간 정도 노후 설계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막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 노후 설계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는데 이거였어요. 어떻게 나와 같은 엄마인데 저 자리에서 저렇게 강의를 하지? 이 질문이 어떻게 저 엄마는 저럴 수 있었지? 이 질문이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이 딱 끝나고 같이 한 5분 정도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 아이들 끝날 시간 돼서 다 학교를 가는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갔죠. 여쭤보러. 그래서 어떻게 용기가 있으세요. 용기라기보다는 조금 질투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엄마인데 저 엄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당신처럼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거든요. 근데 그 엄마분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떤 걸 예상했냐면, 뭐
뭐 이런 양성 과정 뭐 그런 걸 들으세요라든가 아니면 뭐 네. 스피치 과정 들으세요라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책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책을 쓰면 그 그분 컨텐츠- 대답도 참 네, 그분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 그죠? 예, 예.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도 책을 먼저 냈고 아. 그리고 그 책에 있는 그 노후 설계에 대한 책으로 인해서 강의를 하게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도 책을 내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가 쉬워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바로 가서 제 특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 묻지마 투자해서 제가 퇴직한 절반을 날렸지만 또 그게 또 장점이 돼서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글쓰기 과정을 막 찾아서 바로 그 주에 있는 주말에 있는 특강을 듣고 글쓰기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랑하다 SG 말건.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을 계기로 저한테 두 가지 교훈을 줬어요. 첫 번째는 질투가 때로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제가 그때 저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는 그 감정을 나중에 이렇게 조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질투심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질투심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다. 가끔은.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딱 들어오면 바로 실행하라. 라는 이제 교훈을 안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거를 못할 수밖에 없는 변명들이 머릿속에 계속 들어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은 누가 돌보지? 그 강의료가 돈이 없는데 남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집안 살림은 그럼 어떡하지? 온갖 핑계들이 막 머리를 가득 채우면 주부들은 걸림돌이 진짜 되게 많죠. 많잖아요. 네. 근데 그냥 그때 딱 생각을 진짜 중단하고 바로 그냥 실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물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면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쓰라고 그 엄마분이 얘기를 했지만 바로 책 쓰는 건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네.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책을 읽고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두 가지의 부류의 이제 얼굴들이었는데 첫 번째는 저랑 같이 그 호텔에서 일을 했던 그 워킹맘들, 일과 육아 사이에서 너무나 힘들게 저도 물론 그랬었고 힘들게 일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었던 그 워킹맘 동기들의 얼굴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런 힘들게 막 그 워킹맘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는 후배들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후배들은 이제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저희가 너무 힘들게 회사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이제 지배인이었는데 지배인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안 할래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결혼은 했는데 애는 안 날래요. 이렇게 해서 정말 애 없이 사는 이제 친구들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대답해 그래 하지 마. 그냥 둘이만 살아. 또는 그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힘들게 그렇게 사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이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예전에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또는 잘난 사람이라고 꽤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집에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그닥 그렇게 잘나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저를 조금 더 단련시키고 그리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거가 그렇게 힘든 일인 것만은 아닌데 그 친구들도 아이를 좀 키우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고 아이 키우고 이런 우리 동기들도 조금만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좀 덜 힘들게 덜 걱정스럽게 생활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배들에 친구들한테 대한 그 애정이 좀 각별하신 것 같아요. 네,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내가 겪은 이 이야기들을 내가 깨달은 이 점들을 책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전엄마 시절에 네. 같이 이제 아이 키우면서 집안살림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저렇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정말 다 줘가지고 남는 게 없어. 엄마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또 들여다보면서 저렇게 살면은 나중에 좀 공허할 텐데라는 이제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만 해도 큰애만 해도 제가 예전에 일하던 그 호텔 건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한테 엄마 저기 왜 그만뒀냐고 난 저기 다니고 있는 엄마가 좋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라는 그 역할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은 길어야 10년에서 12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네. 그 이후에 아이들이 바라는 엄마는 그런 양육자의 모습보다는 모델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자기의 인생을 봤을 때 엄마처럼 나도 했으면 좋겠어 엄마같이 나도 살고 싶어 이런 어떤 모델링 역할을 해주는 게 엄마의 또 다른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엄마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엄마도 자기 자신을 좀 성장시키고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또 이 책에 담은 거죠. 네. 그래서 전엄마음으로서. 그때는. 전엄맘들한테는 그런 마음을 네.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엄마들이 워킹맘이든 전엄맘이든 자신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나다움을 좀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은 거고 그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제 책에도 이제 썼지만 책 많이 읽고 그 읽으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방법을 저는 이제 글을 택한 거죠. 글쓰기로. 네. 근데 그 과정에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막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말로 해보라고 하거나 글로 쓰면 내가 이 생각한 거 맞나? 애매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을 글로 쓴다는 건 글로 옮겨놓으면 굉장히 내 생각이 선명해지고 그리고 내가 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이 책 읽고 글쓰기를 꼭 그게 뭐 목적이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 써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글 쓰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밟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유발 하라리가 유명하잖아요. 유발 하라리가 팀 페리스랑 인터뷰한 걸 제가 이제 읽었었는데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유발 하라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40년이 되면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쓸모 없어진다. 단 하나만 빼고 그게 뭐냐면 단 하나의 그 유일한 지식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알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났어요. 그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나 자신을 대해서 아는 게 굉장한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요즘 얘기하는 바로 콘텐츠잖아요. 자신만의 콘텐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 그 어머님들도 그뭐 퍼스널 브랜딩, 그다음에 디지털 노마드, 뭐 경제적 자유 이런 단어에 이제 굉장히 관심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자기 자신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인데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들도 지금 당장 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일단은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에 대한 좀 연구를 좀 해보시라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글을 작가님은 잘 쓰시잖아요. 근데 잘 못 써요. 이제 일반적으로 글을 쓰라 그러면 나 뭐 막막하다 너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혹시 그 글 잘 쓸 수 있는 작가님만의 비결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 저는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새로운 거를 할 때 저 자신한테 거는 주문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 하면 조금 수월해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어떤 게 필요하면 그게 다 내 안에 있어라는 스스로 주문을 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지같이 시작하라라는 말인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뭔가를 할 때 꼭 방해가 되는 게 그런 감정이 뭐냐면 잘해야 되겠다. 네. 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부담으로 이제 다가와요. 네. 그러니까 책 제목처럼 애쓰지 말라. 네, 막 애쓰면 안 되는데 딱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주문을 저한테 스스로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을 막 쓰려고 하면 가장 이게 펜이 안 나가는 이유, 타이핑이 안 쳐지는 이유는 잘 쓰려고 하기 때문에.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기 쓰듯이 우리가 일기 쓰면 잘 써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쓰듯이 나하고 대화하듯이 아니면 우리 엄마들은 커피 마시면서 수다 잘 떨잖아요. 앞에 누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네, 프리라이팅 그렇죠, 하듯이. 프리라이팅.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차피 네. 나만 볼 건데요. 뭐 이게 바로 책으로 나올 거 아니니까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그지같이 시작하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못 써요. 그러면 그냥 문장으로 쓰지 말고 단어로 리스트업 하잖아요. 우리가 투두 리스트 하듯이 리스트라도 이렇게 쓰게 되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우리가 그 몸에 근육을 만들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 매일 운동하고. 그래 어느 날 근육이 생기는 거지. 갑자기 근육이 생기지 않듯이 글도 마찬가지로 글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써요? 이러면 정말 잘 쓰시는 분들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분들도 많이 쓰면 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주 많이 쓰시라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쓰시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렇게 책 집필하실 때 꾸준히 쓰시잖아요.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신 거예요? 책을 쓸 때 저는 일단 그 공간을 책을 집필하는 그 공간을 딱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집에선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있으면 저거 치워야 되는데 뭘 자꾸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집이 아닌 밖으로 나가서 제가 딱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내고 나면 일단 그곳에 가서 집필을 시작했고 제가 시간 견적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하루에 일과를 싹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틀리지만 나는 뭐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항상 글을 쓸 수 있겠어. 사람마다 틀리겠죠. 아니면 아이 재워놓고 밤에 쓸 수 있겠어. 그런 쓸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체크를 하고 뭐 하루에 뭐 1시간 또는 2시간 나름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시간의 양을 먼저 체크를 해놓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쓸 때는 이제 책을 저는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목차가 나와 있었고 이제 그 순서가 있으니까 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글쓰기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에 대한 공부를 글쓰기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썼으면 내일은 나 뭐 싫어하지? 만약에 딱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뭐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이러면 바로 안 나오세요. 네. 한참 생각해요. 맞아, 나 뭐 할 때 행복했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상 알 것 같지만 쓰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없었구나. 이렇게 없었나?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은 쫙 일주일을 이제 리스트업 해놓는 거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은 내가 싫어하는 거, 오늘은 내가 관심 있는 거, 오늘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나에 대해서 계속 써가는 거예요. 나는 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할 수 있지? 나는 어떤 거 제일 못 참지? 좋은 것만 쓸 필요도 없고요. 나는 어떤 거 제일 싫어하지? 내가 화날 때는 도대체 언제지? 아이들한테 화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느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면 계속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는 가장 많이 화를 내지? 이런 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점점 이제 그 지식이 쌓이는 거죠. 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글을 좀 적극적으로 쓰시고 싶은 분들은 예전에 제가 했던 방법인데, 월요일부터 마찬가지로 요일별로 월요일은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 뭐 그거에 대해서 쓸 거야. 화요일은 내가 일상에 대해서 쓸 거야. 뭐 아이들이랑 놀이터를 갔는데 이런 거 보니까 되게 뭐 어떤 걸 깨달았어. 뭐 이러면 이제 일상에 대한 얘기. 수요일은 뭐 앨범을 본다거나 나의 추억 아니면 가족과의 또 여행을 갔다던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제 추억을 소환하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쓰고, 목요일은 잘 보는 드라마들 많잖아요, 엄마들. 그러면 그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에서 제가 꽂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텐츠를 이렇게 장르를 좀 나눠놓으면 지겹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그 환경을 바꿔야지. 제가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내 의지는 쓰레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의지를 믿지 말고 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설정해 두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정말 굉장히 예, 팁들이 많네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구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그 사인을 해드리는데 제 그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be yourself. 그래서 너 자신 나답게 살자라는 얘기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계속 나에 대한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love yourself. 나 스스로를 남한테 막 사랑받기를 원하고 구걸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날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게 단점까지도, 나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점도 사랑해 줄 때가 정말 사랑을 하는 거니까 love yourself, 그 다음에 cheer yourself. 나 스스로를 응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저의 슬로건인데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독자분들한테. 네. 응원합니다. 맞아요. Cheer yourself. Share yourself. 마무리로 유튜브 첫 방송 이벤트가 있어요. 네, 사랑하되 애쓰지 말 것 책 제목에 대해 이 제목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러분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자신만의 해석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베스트 댓글 10분에게 이렇게 저자가 직접 사인하신 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당첨되신 분들은 사랑하되 애쓰지 말 것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미션이 있답니다. 가능하신 분들 신청해주세요. 첫 방으로 열심히 찍었는데 어떠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